구독, 좋아요. 자, 1부 김진기 기자 모시고 정은경 문제 오늘 좀 샅샅이 뒤져보겠습니다. 김진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강선우, 김진숙, 이 낙마. 이진숙. 아, 이진숙. 네. 죄송합니다. 강선우, 이진숙. 네. 자, 낙마 이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사실상 여권에서는 정리하는 걸로 지금 다 방향이 잡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결단이 넘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퇴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 당사자들이 직접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지금 만들어주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어제 오늘 오전 이 시간에 출연해서 여러분께 강선우가 버티면 언론에서도 그렇고 더 큰 것들을 터뜨릴 거다라고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방송 그 전에도 그렇고 방송 끝나고 나서도 그렇고 이제 그 정치권과 뭐 여러 가지 그 소스를 통해서 들었을 때 그동안 나왔던 것을 압살하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파악이 되면 여러분께 오늘 오전에 출연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까 했었는데 도저히 이거는 비방용이어가지고요. 예. 방송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비방송용일 정도로 비유튜브용일 정도로 상당히 좀 거시기한 것들이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강선우는 결국에는 시간 문제다라는 얘기가 더 나왔던 것이고요. 근데도 이제 이번에 이렇게 강선우도 그렇고 낙마를 하게 되면 현역 의원으로서 낙마는 첫 사례가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강선우는 그러면 사실상 정계 은퇴 각인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강선우가 뭐 전해지기로는 울고불고 하면서 나 이러면 장관이 아니라 그 정치 생명까지도 끝난다 하면서 버티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실도 그렇고 민주당 여권 내에서도 분위기가 처음에는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임명 강행이다. 대통령실도 무조건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임명 강행이다. 뭐 큰 거 한 방 없지 않냐 이랬는데 지금은 다들 대체적으로 지금 다 분위기가 돌아선 여권 내에서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이미 아시겠지만 어제 오후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에서 그 민보 협의라고 하죠. 예. 그 민보 협에서도 살짝 물러나라라고 해가지고 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 중에 강선우가 물러나지 않겠냐, 사퇴 발표를 오늘 중에 하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저는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일단 지금 뭐 이진숙도 그렇고 그리고 강선우, 가장 지금 앞거는 강선우잖아요. 이진숙은 일단 교육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의 논문 표절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논문 표절이 아니다라고 이제 본인은 해명을 하면서 심지어 그 과정에서 그 검증단 교수들이 제1 저자로 자기가 꿰차가지고 그 논문을 쓴 학위 논문을 쓴 제자들을 사지로 모는 교육자로서의 거의 파탄에 가까운 그런 지경이다라고 해가지고 비판하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진숙 이분은 이제 대학 교수입니다. 대학 교수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심지어 국회 청문회에서 이공계에서는 뭐 그런 논문이 있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또 지금 이공계 쪽에서도 다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이진숙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진숙은 이진숙대로 지금 정리가 되는 수준이고 가장 지금 핵심은 강선우잖아요. 민주당 내 여권 내 분위기도 많이 돌아섰고 그리고 현역 의원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아마 첫 낙마 사례가 이 현역 불패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첫 낙마 사례가 될 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것이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거. 사실 이 강선우에 대해서는 좀 정리해드리고 싶은 것도 좀 몇 개가 더 있긴 있어요. 근데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제는 웃으면서 같이 저하고 얘기하셨잖아요. 뭐냐면 강선우가 물러나면 그 자리 누가 온다? 아, 네. 성이 두 개인 사람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의 골수 조직인 그 여성 단체들도 다 결국에는 물러나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뭐 이재명을 뭐 배려하는 건 아닌데 강선우는 사실 페미니스트가 아니잖아요. 근데 강선우가 빠지는 자리에 만약에 골수 페미니스트 운동가 출신인 여성 정치인이나 뭐 이제 만약에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 그럼 이건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아니 그것도 지켜봐야죠. 뭐 네.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뭐 그건 또 그 사람이 만약에 오게 그 사람이 되면 올지도 또 모르겠고. 그 사람도 뭐 갑질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래서 뭐 물론 봐야 될 문제긴 한데 어쨌든 강선우 빠진 자리에 골수 페미니스트 여성 정치인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좋은 걸까라는 생각도 좀 일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강선우 참 이재명에게 이런 식의 그 대형 폭탄이 될 줄이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두 사람의 청문회는 끝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청문회 바로 정은경이에요. 정은경. 예, 정은경 보건. 정은경 내용이 많을 텐데 네, 너무 자세하게 시간이 걸릴 테니까. 네,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요점만 그 보도로 한 꼭지씩 정리된 것들로만 쭉 훑어드릴게요. 먼저 이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 이 사람은 질병관리본부장 있다가 질병청장, 초대 청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코로나의 영웅이다, 뭐 K방역의 영웅이다 해갖고 그 백발 머리와 함께 전 국민에게 각인됐던 수년 동안 각인됐던 사람인데 그 보도가 되는 거 하나하나 정리해드리면 일단 이렇습니다. 남편이요. 정은경이 질병관리본부장으로 있을 때 이 남편의 이름은 서모 씨예요. 이 남편 서 씨가 코로나 수혜주로 분류된 손소독제 관련 주식 창해 에탄올을 꾸준히 매입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충돌 논란 소지가 시작부터 계속 불거지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근데 지금 이제 저 보도는 그거예요. 남편의 코로나 주식을 왜 심사를 안 받았느냐.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장하고 질병청장으로 재직했을 시에 남편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서 최소 2차례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는 이거 반복된 누락인데 이건 단순 실수가 맞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고의 누락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일단 이 남편이 보유한 이 코로나 관련 주식 인사혁신처 에서는 이 직무 관련성 심사 대상에서 배제했어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정리해드리면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전임 질병관리본부장 그다음에 그 이후에 초대 질병청장이 됐잖아요. 이게 직무하고 직급이 같으니까 재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질병관리본부는 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복지부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했던 건데 질병청은 새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초대 질병청장이었죠. 그래서 정부 조직법상으로도 중앙행정기관으로 독자적인 조직 인사 예산 권한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당시 이제 정은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유행 때에 승격된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을 맡아서 앞장섰던 사람으로 질병청 직원도요 1,47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 때 560명 정도,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 때보다도 한 560명 정도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조직 그리고 그 규모 이런 것도 뭐 크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장하고 질병청장의 위상 업무 이런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심사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해명은 정부 그 질병관리청 해명은 질병관리본부장이나 질병관리청이나 청장이나 직무직급 같았다. 그래서 재심사 받지 않았다. 이건데 아니다. 받았어야 된다라는 비판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보다도 이 정은경이 그 당시 그 코로나 당시에 항상 매일 카메라 앞에 서서 이 코로나 관련 통계 그리고 대응 방침을 백발로 투명하게 밝혔던 것과 달리 지금 이 정은경의 행보가 해명 피하게 급급하다라고 하는 이런 비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나오는데 이것도 아마 청문회에서 다 야당에서 물어뜯을 겁니다. 일단 질병청장에서 물러난 뒤에 이자 소득이 1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장일 때는 예금이 9억 8천이었는데 이자 소득으로 2,800만 원을 그래서 받았는데 이듬해인 24년에 이자 소득이 얼마로 늘었다? 7,400만 원으로 2.6배 늘었다는 거예요. 단 1년 만에. 근데 그게 일단 거기는 뭐 특별하게 정기 예금을 해놓으면 아주 고이자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아무리 은행 창구 가도 예적금 봐도 그 이자 정기 그
적금이나 이런 이자가 볼품이 없던데 일단 그래서 정은경의 해명은 이거예요. 퇴직하고 나서 대학병원에 일하면서 1년 한 해에 1억 안팎씩 벌었고 1년 정기예금에 주로 가입을 했고 만기가 다가와서 일시에 돈이 늘었다라는 건데 당시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 기준으로 해서 저렇게 이자 소득으로만 7,400만 원을 벌려면 은행에 얼마가 있어야 되냐면 20억을 묻어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정은경이 공개한 총 예금은 13억 5천만 원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억 정도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 야당에서는 이게 지금 해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또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무직이라고 하는데 예금을 1억 8천 정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새에 6,800만 원 늘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아들이 번 돈은 4,600만 원 정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계좌를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명을 해야 되는데 정은경은 일단은 뭐 청문회에서 봅시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런 거는 지금 계속해서 이것도 큰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두 아들 문제가 크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죠. 네. 그 배우자 문제도 있는데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 주식도 그렇고 잠시 뒤에 그 농지 관련해서도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일단 이 아들들 같은 경우 이 삼촌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장남 차남이요 지금 비상장 회사인데 라운플랜이라는 회사예요. 이 라운플랜이 이제 그 대전 지역에서 건축 토목 관련 그 사업 그 관급 수주 공사 하는 데예요. 근데 이제 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은경이 질병청장으로 재직했을 때에 이 자녀들이 주식을 지인 소개로 샀다는 건데 이게 삼촌 회사라는 거예요. 이 지인이 그러면 삼촌이라는 건지 지인이라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이렇게 가족들도 지인이라고 표현하나 보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간에 근데 이 회사의 실적이 크게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하고 그다음에 이 재산 신고 누락 및 허위 기재 의혹도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요, 아니 이 정은경 후보자의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라운플랜은 대전 지역에서 관공서 계약 따내는 걸로 이 매출이 크게 늘었는데 당시 정은경이 질병관리청장이었다. 정은경 영향력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고위공직자 지위를 이용해서 경영난을 겪던 시동생의 회사를 도운 거 아니냐. 관급공사를 도왔다 이런 의미군요. 그 대전에서 관급공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들도 바로 이 주식을 샀다는 거니까 보유했다는 거니까 이런 거에서 물고 물리는 의혹들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정은경 후보자는 또 해명을 하나씩 내놓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번 청문회에서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고요. 일단 가장 앞에 이야기한 건 주로 남편과 아들 그리고 본인의 이자 소득 이제 주로는 그렇죠. 돈과 관련된 이 주식과 이자 관련된 부분들이 좀 집중되어 있네요. 네, 요것도 이제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정은경도 강선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지금 불거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정은경이 국회에다가 제출한 건 뭐냐면 저 평창에 땅 갖고 있는 거, 농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 농지법 위반 의혹이. 근데 이제 정은경은 야 내가 소유하고 있고 우리가 실제로 농사도 짓고 있으니까 문제 없어. 가족 농사야. 내 남편인 배우자, 그러니까 서씨 중심으로 가족의 농사를 지었어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게 지금 거짓이라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자, 먼저 현행법상으로 농지법상으로 실경작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농업인 조건이 되느냐. 일단 지금 남편이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농업인의 조건을 걸치곤 있는데 과연 실경작, 그러니까 경작을 주도했느냐. 여기서 바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더라. 그리고 정은경이 해명한 것과 다르더라라고 하는 게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전 땅 주인. 네, 바로 그 부인이 뭔 소리야? 내가 사실상 농사한 거야. 라고 그냥 다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도가 지금 나오는 건데요. 지금 실제로 결국에는 그 강원 평창군의 이 남편 소유의 농지는 실제로 마을 주민이 경작 중인 거다. 바로 농지법 위반으로 걸리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바로 그 전 땅 주인이
이 정은경 부부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30년 인연이어가지고 우리 양 집 안에서 함께 농사를 짓는 이건 공동 경작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그렇다면 정은경 국회 해명한 건 뭐냐면 남편이 농사 다 짓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일손이 부족할 때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일단 충돌하죠. 해명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에 대해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되게 벼르고 있다라는 그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런 걸 증명하려면 농업경영계획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제출을 해라라고 했는데 이게 보전 기간이 10년이다. 그래서 이게 현재 평창군으로부터 확보가 불가능하다라고 한 거예요. 뭐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정은경도 그렇지만 남편도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는 인천에서 어느 병원에 있다고 하죠. 네, 지금 인천에 있는데 이 남편이 당시에 해당 농지를 사고 농사를 쭉 지었을 요때는 서울 중랑구에서 가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병원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반, 토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료했고 주 6일 문을 열었던 거예요. 그럼 농사 언제 지었던 거죠? 저는 사실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는데 야간 농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 6일 병원 운영하면서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한 모양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정은경은 국회에다가 해명하기로는 자기 남편이 농사를 다 실경작했고 주도했고 일손이 부족하면 도움을 받았다는 건데 이게 지금 국민 눈높이에서 이거 어떻게 이게 해명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농업 직불금도 있잖아요. 이 직불금이 실제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주는 보조금 개념인데 이 직불금도 사실상 저 땅 주인 부부가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거죠. 네. 소유자가 받은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아니 그럼 이것도 사실상 정은경 남편 대신에 농지 경작을 그들이 돈 받았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법적 대상이 아닌 이전 농지 소유주들이 농업직불금을 받았다? 이건 그러면 이중 위반 논란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것도 나오는 건데 일단 평창군에서는 실경작이 확인이 된 사람에게 준 거니까 법적 문제 없다. 일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과 관련해서도 이 농지 문제도 최대 그 쟁점으로 지금 충돌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건 이제 오늘 오전에 이 조선일보 보도로 나온 건데요. 지금 이제 결국에는 단독 보도라고 하는 게 다 결국에는 의원실에서 흘려주는 거예요. 네. 그 국민의힘의 그 보건복지위의 의원들이 그 신문사 골라가지고 이렇게 흘려주는 건데 이건 이제 조선일보로 흘러나온 겁니다. 이 정은경의 이상한 후원금이다. 이게 뭐냐면 전 사실 이것도 보고 살짝 좀 열받더라고요. 왜냐면 좀 열받는 것도 있고 좀 실망했어요. 정은경 후보자에게. 그래도 저 사람에게 저렇게 실망을 하진 않았는데 이게 뭐냐면 정은경이요. 대선 직전에 민주당 의원 4명하고 조국혁신당 의원 1명에게 후원금을 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중에 의원 2명이 바로 정은경의 이번 국회 인사청문회에 청문위원으로 참여를 해요. 이건 이제 국민의힘의 최보윤 의원이 흘린 건데 민주당의 추미애, 이용우, 김윤, 차지호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의원에게 정치 후원금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은경은 민주당 이번 대선 캠프 총괄선대위원장 맡았죠. 그리고 이번 이재명 대선 당선 직후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중에서 민주당 김윤하고 조국혁신당 김선민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정은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이에요. 좀 넉넉히 봐주면 서로 서울대 의대 동문 사이니까 친분이 있고 하니까 정치 후원금을 줬겠거니 뭐 큰 돈을 준 건 아닙니다만 뭐 그래서 뭐 줬겠거니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이해충돌로 비춰질 여지가 상당하죠.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들어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게 재판으로 따지면 이거 재판 기피 사유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은경의 해명이 좀 짧게 마무리를 합시다. 네, 정은경의 해명이 이런 겁니다. 그 농업 직불금 관련해서도요 몰랐대요. 직불금이 있었나요? 저는 신청한 적도 없고 수령한 것도 없어요.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 몰라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 해명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그 주식 가지고 실제 이익 본 거 없어 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다 해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명이 일단 정은경이 이 해명 상당히 부실하고 거의 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정은경도 강선우와 이진숙의 뒤이은 최대 그 약점 그 이번 내각 고리로 약점 고리로 지금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설 수 있어요? 1번, 2번은 강선우, 이진숙이라고 하고. 그렇죠. 네. 거의 뭐 3번으로 지금 세 번째로 지금 정은경이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그간의 비리 관련된 여러 내역들 제기된 의혹들이 막 계속 쏴져 나오니까 그 부분 한번 정리를 좀 했습니다. 김진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